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영국에서 작성된 헌장으로 입헌주의의 초석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촉발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산물로 왕권 남용과 귀족들의 권리 침해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영국은 봉건제 사회를 기반으로 왕과 귀족 간의 상호 의무와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왕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사법적 권한 남용은 이러한 균형을 무너뜨리며 귀족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이는 결국 마그나 카르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존 왕의 왕권 남용은 특히 세금 정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노르망디를 비롯한 영토를 상실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봉신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존 봉건적 관습에 따르면 왕은 봉신들로부터 군사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고, 이 세금은 스쿠타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쿠타주는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봉신들이 지불하던 세금이었지만, 존 왕은 이를 지나치게 빈번하고 무리하게 부과하며 귀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명목을 만들어 세금을 징수하거나 봉신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이를 충성파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봉건적 계약을 무시하고 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존 왕은 사법적 권한을 악용하여 귀족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왕실 법정이 존재했으며 왕은 이 법정을 통해 법적 분쟁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왕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거나 왜곡했습니다. 그는 반대파 귀족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지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귀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이를 자신의 충성파에게 분배하며 지지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자의적으로 왜곡되었으며 법정은 왕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불공정한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으며 귀족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215년 이러한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귀족들은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사병을 동원해 존 왕의 거점을 압박하고 런던을 점령하며 협상을 강요했습니다. 런던시까지 귀족들에게 동조하면서 귀족들은 수도에 무혈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었으나 존 왕은 고립된 상황에서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반발을 감당할 병력이 없었으며 귀족들과 성직자, 상인 계층까지 왕권의 등을 돌린 상황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런던 인근의 러니미드 평원에서 귀족들과 협상한 끝에 마그나 카르타가 작성되고 서명되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권을 제한하고 봉건적 의무를 명확히 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왕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봉건적 부담을 요구할 때 반드시 귀족들과 고위 성직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귀족들은 왕권을 견제할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모든 자유시민이 합법적인 판결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39조는 모든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했으며, 이는 현대의 적법 절차 개념의 초기 형태로 평가받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비록 작성 당시에는 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의 지배와 권력 제한이라는 원칙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18세기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서 등은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을 계승한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마그나 카르타는 단순히 왕과 귀족 간의 타협을 넘어 권력을 법으로 제한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려는 초석으로 자리 잡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마그나 카르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